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를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낭독회의 오늘의 횟감은 손원평의 장편소설 아몬드입니다. 16살 소년 선윤재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하는 병인데요.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에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6번째 생일날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윤재 앞에 놀이동산에서 엄마의 손을 잠깐 놓은 사이 사라진 후 1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고니가 나타납니다. 고니는 윤재를 괴롭히고 윤재에게 화를 쏟아내지만 감정의 동요가 없는 윤재 앞에서 오히려 쩔쩔매고 마는데요. 그 후 두 소년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 아몬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제가 고려대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 예시 주제가 공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제시문 중 하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척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실제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나, 공감이란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태성 씨는 혹시 공감을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또 공감 잘합니다. 거의 공감 빌런이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공감에 대한 특별한 일화가 좀 있을까요? 공감에 대한 일화요. 글쎄요, 참 난해한 일화네요. 사실 공감은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삶의 방식에 내재된 채 20년을 살아온 저에게는 공감한 일화보다는 공감이 깨진 일화가 더 떠올라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사람들은 뭔가 그리고 공감에 대해서 좀 감성적인 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 없이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좋은 결과를 나와도 저 사람은 공감을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뭔가 공감이라는 거에 도덕적 잣대를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과 공감하지 않는 누군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부를 했다면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는 공감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어요. 책 속에서 윤재는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불리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윤재랑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는 괴물이 아닌가요? 공감이란 말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많이 쓰이곤 합니다. 공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어디까지 지속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자신의 고통만큼이나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또 어떠신가요?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의 두려움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지금까지 낭독회였습니다.